중국 내부에서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영방송 군사 코너에 단골로 출연하던 고정 패널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생방송 도중에 돌발 발언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뒤 중국제 무기 시스템의 실전 문제점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린 겁니다. 방송 종료 직후 중국 인터넷은 폭발적 반응을 보이면서 영상 클립들이 각종 플랫폼에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했고 중국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제선을 벗어난 상황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관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위험한 폭로를 감행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건 한 여성의 생방송 발언 한마디가 거대 국가를 흔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9시 베이징 CCTV 스튜디오. 린샤오는 오늘도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5년 경력의 군사 전문 기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팩트가 되었죠. 중국 시청자 수천만 명이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중국 무기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팩트죠. 방송이 끝나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린샤오 기자 말이 진리. 역시 우리 무기가 최고. 린샤오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애국심을 전파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린샤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울 방산 전시회에서 벌어진 그 사건. 한국 업체 부스를 둘러보던 그녀에게 젊은 직원이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중국 기자분이시죠? 저희 기술 설명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린샤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3억 인구 대국 기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증명해주겠어. 그날 이후 린샤오는 방송 때마다 한국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미국 기술 베낀 짝퉁이죠. K-POP나 잘하세요.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린샤오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프로듀서 왕멍이 린샤오를 급하게 불렀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왕멍이 소리쳤습니다. 린샤오, 대박 터졌어.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 중이야. 린샤오는 어리둥절했어요. 동남아 작은 나라들 싸움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왕멍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캄보디아가 우리 무기 쓴다고. 2018년부터 1억 달러 넘게 수출했어. BM-21 로켓, 방공망, 레이더까지 다 중국제야. 린샤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기회였죠. 중국 무기의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그런데 왕멍이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쪽은 한국 무기 쓴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KG 유도폭탄, FA-50 전투기. 내가 늘 까던 그 한국 무기 맞아. 린샤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년 전 그 모욕이 번개처럼 떠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목수였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내일 새벽 비행기야. 직접 가서 찍어와.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를 박살내는 장면을. 린샤오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흥분돼서요. 가방에 카메라를 챙기며 상상했죠. 캄보디아 병사들이 중국 무기로 태국군을 압도하는 장면. 한국제 전투기가 격추되는 순간. 얼마나 통쾌할까요? 린샤오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7년 전 그 모욕을 완전히 갚을 기회라고. 한국 무기의 참패를 전 세계에 보여줄 거라고. 하지만 린샤오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목격할 전장이 오히려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녀가 생방송에서 내뱉을 한마디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새벽 5시 베이징 수도공항. 린샤오는 탑승구를 향해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타임라인에 캄보디아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태국군 공습 시작, 캄보디아 방공망 가동, 국경마을 주민 50만 명 대피 중, 사상자 100명 돌파. 린샤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해. 이게 바로 실전이잖아. 중국 무기가 빛을 발할 무대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임님, 잠깐만요. 왕멍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들이밀었죠. 이거 봤어요? 방금 떴어요. 화면에는 외신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방공 시스템 일시 오작동 의혹, 현지 군 관계자 침묵. 린샤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의혹? 이게 뭐야? 어느 나라 언론이야?
서방통신사요. 근데 아직 확인 안 된 정보래요. 린샤오는 코웃음 쳤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겠지. 서방 언론이 우리 무기 깎아내리려고 뭐든 지어내잖아. 걱정 마. 내가 직접 가서 팩트로 박살낼 거야. 왕멍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혹시 현장이 예상이랑 다르면 어떡하시려고요? 린샤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다를 리가 없어. 데이터가 증명하는데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요즘은 영상이 너무 빨리 퍼지잖아요. 편집 전 원본도 SNS에 올라가고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터지던데요. 린샤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왕멍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왕멍, 내가 뭘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왕멍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강한 건 숨길 게 없을 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당당한 거요. 그게 진짜 자신감 아닐까 싶어서요. 순간 린샤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년 전 서울 전시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한국 직원이 자신을 무시했을 때 린샤오는 뭐라고 했죠?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숨긴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걸, 화난 걸. 하지만 린샤오는 그 생각을 금방 털어냈습니다. 왕멍, 너무 걱정 마. 우리 중국 무기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한국 무기. 그건 진짜 숨길 게 많겠지. 왕멍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린샤오는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왕멍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숨길 게 없을 때 강하다. 비행기에 앉아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린샤오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린 숨길 게 없잖아. 데이터가 증명하는데. 하지만 휴대폰을 다시 켰을 때 그 외신 기사가 또 보였습니다. 방공 시스템 오작동 의혹. 린샤오는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불가능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린샤오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7년 전 그 모욕을 완전히 갚는다. 중국 무기의 완벽함을 증명하고 한국 무기의 참패를 보여주는 거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설마라고 부정한 그 의혹이 곧 눈앞에서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왕멍이 던진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질문이 될 거라는 사실도. 비행기 안, 린샤오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전에 과거 자료를 정리해 두려고요. 폴더를 열자 2018년 서울 방산 전시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린샤오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2018년 10월 서울 코엑스. 린샤오는 CCTV 취재팀과 함께 국제방산 전시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중국 업체 부스는 화려했어요. 대형 스크린, 멋진 브로슈어, 자신감 넘치는 직원들. 린샤오는 뿌듯했죠. 그런데 한국 업체 부스는 달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많았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몰려서 설명을 듣고 있었죠. 린샤오는 궁금해서 슬쩍 들어갔습니다. 부스에는 KG 유도폭탄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한 직원이 유럽 바이어에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GPS 재밍 환경에서도 타격 정확도 99%를 유지합니다. 린샤오는 코웃음 쳤어요. 99%?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 설명이 끝나고 린샤오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 기자인데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젊은 남자 직원이 린샤오를 보더니 뭔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아, 중국 기자분이시군요. 죄송한데요. 저희 기술은 좀 복잡해서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전문 용어가 많거든요. 그 순간 린샤오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13억 인구 대국 기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린샤오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중국 기술이랑 비교하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그게 아니라 하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린샤오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갰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린샤오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복잡해서 설명이 어렵다고. 내가 이해 못할 거라고. 린샤오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증명해주겠어. 한국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중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린샤오는 방송 때마다 한국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냈죠. 린샤오는 그 박수 소리가 좋았어요. 마치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상처는 치유된 게 아니라 더 깊어졌어요. 모욕을 애국심으로 포장했을 뿐이었죠. 린샤오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보던 린샤오는 그 사진을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왕멍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건 숨길 게 없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린샤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난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일까? 린샤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중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확신하는데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린샤오는 창밖을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초록빛 대지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린샤오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증명한다. 7년 전 그 모욕을 갚는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증명하려는 게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곧 가장 큰 적이 될 거라는 사실도. 마이너스. 푸놈펜 국제공항 후덥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린샤오는 입국장을 나서며 휴대폰을 켰어요. 순간 왕멍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임님, 태국 캄보디아 충돌 격화 중. 사망자 100명 넘었대요. 지금 현장 가세요. 린샤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중국 무기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야. 공항 로비 TV에서 속보가 흘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21째 지속 중. 사망자 100명 이상. 피난민 50만 명 대피. 양국군 수뇌부 긴급회담. 린샤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당한 모욕을 갚을 기회였죠. 그때 누군가 린샤오를 불렀습니다. 린샤오 기자님. 돌아보니 캄보디아군 연락장교가 서 있었어요. 소콘 대위. 29세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죠. 환영합니다. CCTV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린샤오는 악수하며 물었습니다. 소콘 대위님, 지금 전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콘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국 놈들이 아무리 폭격해도 우린 끄떡없습니다. 중국 무기가 우릴 지켜주니까요. 린샤오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바로 이거야.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며 린샤오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 목록이 떴어요. 2018년, 2023년 총 1억 1,700만 달러. BM-21 다연장 로켓, 방공 시스템, 레이더.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태국 따위 상대도 안 되지. 그런데 차창밖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죠. 대위님, 왜 이렇게 한산하죠? 소콘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전쟁 때문에 피란 가는 사람들이요. 요즘 국경 쪽이 위험하거든요. 린샤오는 노트북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 연간 100억 달러 규모, GDP의 27%. 린샤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이게 뭐예요? 캄보디아 GDP의 27%가 스캠 산업이라고요? 소콘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예요. 린샤오는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태국 관광객 납치, 태국 경제 피해 심화, 태국 정부 더 이상 묵과 불가 입장. 그리고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소탕 작전 성공. 자국민 구출 및 범죄 조직 체포. 린세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까지 들어와서 작전을 했다고요? 소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몇 달 전에요. 꽤 큰 작전이었어요. 린샤오는 피식 웃었습니다. 뭐, 잘했네요. 근데 그게 이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소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에요. 스캠 산업 때문에 태국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우리 경제가 그쪽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린샤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대위님, 저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소콘이 린샤오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기자님, 정말 그것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린샤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군사기자예요. 무기를 보러 온 거예요. 소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전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린샤오는 왕멍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전선 간다. 완벽한 영상 가져올게. 왕멍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임님 조심하세요. 혹시 예상과 다른 걸 보시면. 린샤오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예상과 다르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스캠 산업, 납치, 한국 경찰 작전. 이 모든 게 뭔가 찝찝했거든요. 린샤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은 무기를 찍는 거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지 않으려는 그 나머지가 곧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호텔 로비. 린샤오는 카메라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15년 경력 군사 기자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소콘 대위가 군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기자님, 준비되셨어요?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멍이었습니다. 선임님, 지금 베이징 본사에서 난리예요. 왜? 왕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또 기사 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 불안정, 중국제 시스템 의혹 이런 제목으로요. 린샤오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지. 우릴 깎아내리려는 거야. 그런데 선임님, 만약 정말로. 린샤오가 말을 끊었습니다. 왕멍, 나 지금 전선 가는 중이야. 직접 보고 확인할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도로 옆엔 피란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 아이를 안은 여자들, 노인들. 린샤오는 창밖을 보다가 소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콘이 대답했습니다. 푸놈펜이요. 국경에서 멀어지려고요. 전쟁이 무섭잖아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꺼내 피란민들을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찍으려던 게 아닌데. 1시간을 더 달리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이 차를 세웠어요. 소콘이 서류를 보여주자 통과시켜줬죠. 검문소를 지나자 소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선이에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린샤오는 카메라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걸 위해 온 거니까요. 소콘이 린샤오를 쳐다봤습니다. 기자님은 뭘 찍고 싶으세요? 승리요? 아니면 진실이요? 린샤오는 그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소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카메라만 보면 웃어요. 우린 안전하다. 중국 무기가 지켜준다고 외치죠. 근데 기자님, 밤엔 그 병사들이 떨고 있어요. 린샤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레이더가 자꾸 끊겨요. 통신도 불안정하고요. 어제 2번째 공습 때는 3분 동안 완전히 먹통이었어요. 린샤오는 숨이 막혔습니다. 3분이면 전투기가 폭탄을 다 떨어뜨리고도 남는 시간이야. 그런데 왜 병사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예요? 소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령이에요. 사기를 높여라. 중국 기자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라.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거든요.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콘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지금 선택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 병사들을 찍을 거예요? 아니면 밤에 떠는 병사들도 볼 거예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당한 모욕이 떠올랐어요. 난 복수하러 온 거야. 한국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러. 하지만 동시에 왕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강한 건 숨길 게 없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린샤오는 심호흡했습니다. 대위님, 둘 다 보고 싶어요. 소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전부 다요. 웃는 병사도, 떠는 병사도, 작동하는 레이더도, 끊기는 레이더도. 소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본사에서 뭐라고 할지 아시잖아요. 린샤오는 카메라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단 찍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죠. 소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캠프로 가시죠. 거기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린샤오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승리를 찍으러 왔는데 왜 진실이 궁금해지는 거야?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선은 바로 앞이었고 린샤오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린 선택이 앞으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오전 10시 국경 인근 임시 캠프. 군용차가 철조망 입구를 통과하자 린샤오는 숨이 막혔습니다. 캠프 곳곳에 중국제 무기들이 즐비했거든요. BM-21 다연장 로켓, 방공 레이더 차량, 대공포. 린샤오가 베이징에서 본 자료 속 무기들이 실물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찾던 장면이야. 소콘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병사들, 중국 CCTV 기자님 오셨다. 순간 캠프가 들썩였습니다. 병사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 중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중국 무기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오신 거죠? 다른 병사가 카메라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기자님, 저희 찍어주세요. 태국 놈들한테 보여줘야죠. 린샤오는 재빨리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원하던 장면이었거든요. 병사들이 무기 앞에 도열했습니다. 한 병장이 BM-21 로켓을 가리키며 큰 소리쳤어요. 이거 보세요. 중국제 다연장 로켓이에요. 태국이 아무리 폭격해도 우린 끄떡없어요. 다른 병사가 방공 레이더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방공망 완벽해요. 태국 전투기. 한 발에 수백만 원짜리 폭탄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중국 무기가 다 막아줄 테니까. 병사들이 일제히 웃으며 외쳤습니다. 중국 만세. 우리 무기 최고. 린샤오는 그 장면을 찍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완벽해.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베이징에 가져갈 영상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이 너무 컸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처럼요. 린샤오는 줌을 당겨 병사들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피곤해 보였죠. 소콘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 병사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왜요? 밤새 공습 경보가 3번 울렸거든요. 그중 한 번은 레이더가 또 끊겼어요. 린샤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때 한 병장이 린샤오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자님, 제가 어제 직접 봤어요. 태국 FA-50 전투기가 날아왔는데 우리 방공망이 쫓아냈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정말요? 직접 보셨어요? 병장이 가슴을 폈습니다. 네, 레이더에 뜬 걸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태국 놈들 겁먹고 도망갔어요.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린샤오는 그 장면을 찍으며 흐뭇했어요. 하지만 소콘이 또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자님, 그때 레이더가 2분 동안 먹통이었어요. 저 병장이 본 건 복구된 다음이에요. 린샤오의 손이 떨렸습니다. 2분이요? 네. 그 2분 동안 태국 전투기가 폭탄 투하하고 갔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선 병사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죠. 저들은 진짜 안전하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믿고 싶은 걸까?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님, 우리 중국 무기 최고죠? 베이징 가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린샤오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자신도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요. 소콘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한테 무기 구경시켜드려. 다들 제자리로. 병사들이 흩어지자 린샤오는 소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중국 무기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소콘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낮에는 그럭저럭이요. 근데 밤에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레이더 신호 끊김, 통신 혼선, 유도 시스템 오류. 린샤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병사들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소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니까요. 위에서 문제 없다고만 하거든요. 병사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엔 웃는 병사들, 자신감 넘치는 대사, 완벽해 보이는 무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베이징에 보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던 영상이야. 하지만 린샤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베이징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목격할 현장이 모든 웃음을 비명으로 바꿔버릴 거라는 것도. 오후 1시 캠프 식당. 린샤오는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어요. 기자님, 오늘 저녁에 태국 놈들 또 올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멋진 장면 찍어주세요. 린샤오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때 한 여성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캄보디아 민간인 옷차림에 통역 배지를 달고 있었죠. 소콘이 소개했습니다. 아, 기자님. 이쪽은 소피아 찬입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통역 협력관이에요. 앞으로 기자님 현장 안내를 도와줄 거예요. 소피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린샤오 기자님.
중국어 통역을 맡은 소피아입니다. 린샤오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병사들처럼 웃지 않았거든요. 반갑습니다. 근데 통역이요? 소콘 대위님이 중국어 잘하시던데요? 소피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통역보다는 현장 안내를 주로 해요. 기자님이 보시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꼭 보셔야 할 것도 있으니까요. 린샤오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소피아가 식당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천막 뒤쪽의 트럭들이요. 린샤오가 창밖을 봤습니다. 천막 뒤편에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게 뭔데요? 소피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공습 때 다친 병사들이요. 지금 푸놈펜 병원으로 후송 대기 중이에요. 린샤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친 병사들이요? 근데 소콘 대위는 피해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요. 소피아가 린샤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자님, 여기선 보고서가 아니라 시체가 먼저 나와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죽어요. 린샤오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피아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가족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에요. 2년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됐어요. 캄보디아 스캠 단지로요. 린샤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캠 단지요? 그거 기사로 봤어요. GDP의 27%가. 소피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 나라 경제가 범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화난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계속 납치당하니까요. 린샤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사진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살아 돌아왔어요. 한국 경찰이 직접 들어와서 구출해줬거든요. 한국 경찰이요? 네. 몇 달 전에 대규모 작전했어요. 스캠 조직 소탕하고 인질들 구출했죠. 그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국경 분쟁 때문이 아니에요. 범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범죄를 방치했고 태국이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린샤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피아가 린샤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기자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영상 찍으시는 건 좋아요. 근데 원본은 남겨주세요. 편집하기 전 그대로요. 왜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무기가 정말 작동했는지, 웃음이 진짜였는지. 린샤오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자님은 뭘 위해 여기 오셨어요? 승리를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고요? 린샤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은 승리를 찍으러 왔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흔들렸어요. 소피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또 공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알 거예요. 웃음과 비명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소피아가 나가고 린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병사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막 뒤 트럭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린샤오는 카메라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원 메모리 카드를 하나 더 꺼냈어요. 원본을 남긴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내린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중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오후 3시 전선 참호. 린샤오는 카메라를 들고 병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소피아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만 일단 촬영에 집중했어요. 병사들은 린샤오가 카메라를 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목소리가 커졌죠. 한 병사가 참호 위로 올라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기자님, 저기 봐요. 태국 전투기 오면 우리 방공망이 쫓아내요. 다른 병사가 대공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중국제예요. 한 방이면 전투기 격추. 태국 놈들 겁먹고 도망가요. 린샤오는 그 장면을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자신감 넘치는 병사들, 완벽한 중국 무기. 소콘이 린샤오를 방공 레이더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님,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중국제 방공 레이더. 린샤오는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어요. 레이더 담당 병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화면으로 태국 전투기 다 잡아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미사일 유도하고. 그런데 말하는 도중 화면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린샤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이 깜빡인 거 아니에요? 병사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전파 교란 때문이에요.
전쟁터에선 흔한 일이죠. 금방 복구돼요. 소콘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태국도 전자전 장비 쓰니까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중요한 건 복구 속도죠.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전파 교란? 정말 그것뿐일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린샤오는 레이더 화면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깜빡였죠. 소콘이 재촉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도 보러 가시죠. 린샤오는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했어요. 화면 깜빡임. 카메라에 담으셨죠?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진짜 현장이에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린샤오는 참호 옆에 앉아 쉬고 있었죠. 한 젊은 병사가 린샤오 옆에 앉았습니다. 20대 초반,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기자님, 중국에서 오셨죠? 네. 병사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중국 무기, 정말 최고예요, 맞죠? 린샤오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사의 눈엔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왜 그렇게 물어요? 병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젯밤에 무서웠어요. 레이더가 갑자기 꺼졌을 때. 얼마나 꺼졌는데요? 3분? 아니 5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길게 느껴졌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슬쩍 켰습니다. 녹음만이라도 남기려고요. 그때 어땠어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투기 엔진 소리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레이더가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요. 폭탄이 안 떨어지길. 린샤오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다른 데 떨어졌어요. 근데 기자님, 만약 우리 쪽에 떨어졌으면 어떻겠을까요? 우리는 레이더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콘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뭐해? 밥 먹어. 젊은 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봐야겠어요, 기자님. 병사가 뛰어가고 린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메라엔 방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들으셨죠? 낮엔 웃고 밤엔 떨어요. 카메라 앞에선 최고라고 외치지만 레이더 꺼지면 기도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베이징에 보내면 안 되겠죠? 소피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자님이 정하세요. 승리를 보여줄지 진실을 남길지.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습 경보, 공습 경보. 병사들이 우르르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소콘이 소리쳤습니다. 레이더 가동, 방공 시스템 준비. 레이더 차량에서 병사가 외쳤습니다. 신호 잡혔습니다. 태국 전투기 2대, 북쪽에서 접근 중. 린샤오는 숨을 죽이며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순간이었죠.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레이더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호 사라졌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린샤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찍고 있는 이 장면이 중국 정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마이너스.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린샤오는 참호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하늘을 향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놓치지 않았죠. 레이더 병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신호 복구됐습니다. 목표물 2대, 거리 5km. 소콘이 외쳤습니다. 방공 미사일 발사 준비.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대공포가 하늘을 향하고 미사일 발사대가 각도를 조정했어요. 발사. 쿵.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흰 연기 꼬리를 남기며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맞춰라. 맞춰. 린샤오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장면이야. 하늘 높은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벅.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명중. 격추했다. 우리가 이겼어. 소콘이 린샤오를 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보셨죠, 기자님? 이게 중국 무기의 위력이에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들고 환호하는 병사들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진짜 기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돌아왔죠. 완벽해. 이 영상이면 베이징에서 난리 날 거야. 린샤오는 흥분했습니다. 7년 전 그 모욕을 완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피아가 린샤오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기 봐요. 소피아가 가리킨 곳을 보자 린샤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거든요. 휘잉 마이너스. 2차 공습. 남쪽에서 또 온다. 레이더 병사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신호 잡혔습니다. 전투기 4대. 소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미사일 재장전. 빨리. 병사들이 허겁지겁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린샤오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까보다 훨씬 긴장한 표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호 사라졌어요. 화면이 완전히 먹통이에요. 어머. 소콘이 레이더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린샤오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차량 안 레이더 화면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병사가 필사적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재부팅합니다. 빨리. 하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진 채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훨씬 가까운 소리였어요. 휘익 퍼.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엎드려. 린샤오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로요. 퍽. 연속으로 폭발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귀가 먹먹했죠. 린샤오는 엎드린 채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화면엔 뛰어다니는 병사들, 연기, 혼란이 담겼습니다. 소콘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레이더 복구 안 돼요. 육안으로 대응. 육안으로. 병사들이 대공포를 마구 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하늘을 향해 쏟아부었어요. 퍽. 하지만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이미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라진 뒤였죠. 린샤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레이더가 꺼진 동안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였어. 폭발이 멎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콘이 레이더 차량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피해 확인. 부상자 체크. 병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기 부상자 있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 병사가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까 린샤오한테 중국 무기 최고라고 외치던 그 병사였습니다. 소피아가 린샤오를 막아섰습니다. 기자님, 이건 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계속 눌렀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레이더 병사가 차량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복구됐습니다. 화면 다시 켜졌어요. 소콘이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꺼져 있었어? 2분 아니 3분 정도요. 소콘이 땅을 쳤습니다. 3분 동안 우리는 장님이었어. 린샤오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캠프는 조용했어요. 아까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었죠. 린샤오는 참호에 앉아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미사일 발사, 환호, 승리. 두 번째 장면 레이더 먹통, 폭격, 부상자. 두 장면의 시간 차이는 불과 10분이었습니다. 린샤오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장면만 보내면 완벽한 승리야. 두 번째는 지우면 돼. 하지만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본은 남겨주세요. 린샤오는 백업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장면 모두 복사했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복사한 20분짜리 영상이 중국 정부의 거짓말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마이너스. 그날 밤 11시, 린샤오는 임시 숙소 텐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을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화면에는 두 폴더가 있었습니다. 승리 최종, MP4- 미사일 발사, 환호, 자신감, 원본 전체, MP4- 레이더 먹통, 폭격, 부상자. 린샤오는 두 폴더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때 노트북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베이징 본사, 자오준하오였어요. 린샤오, 현장 어때? 좋은 영상 나왔어? 린샤오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력했습니다. 네, 영상 나왔습니다. 자오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까지 편집본 보내. 저녁 뉴스에 넣을 거야. 린샤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편집본이요? 당연하지. 현장 원본은 너무 지저분해. 승리 장면만 깔끔하게 편집해서 보내. 린샤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때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참, 실수나 오작동 같은 거 혹시 찍혔어? 그런 건 당연히 빼고. 린샤오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오작동, 빼고. 만약 문제 있는 장면 있으면 즉시 삭제해. 알았지? 린샤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오의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린샤오, 내가 거기 간 이유가 뭐야?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면 돼. 린샤오는 키보드를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린샤오, 조심해. 내가 보내는 영상이 국가 이미지를 좌우해. 잘못하면 내 경력도 끝이야. 린샤오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때 텐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님, 소콘 대위님이 찾으세요. 린샤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콘이 심각한 표우로 서 있었어요. 기자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캠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콘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자님, 오늘 영상 어디까지 찍으셨어요? 전부요. 미사일 발사부터 부상자까지. 소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기자님, 위에서 연락 왔어요. 위에서요? 소콘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온 지시였어요. 외국 기자 촬영 내용 사전 검열. 부정적 장면 송출 금지. 린샤오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콘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내일 아침에 영상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문제 있는 부분은 삭제 요청해야 하고요. 문제 있는 부분이요? 레이더 오작동, 부상자 혼란. 이런 거요.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명령이에요. 중국하고 우리 정부가 합의한 거예요. 긍정적 이미지만 방송하기로요. 린샤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대위님, 진실은 어떻게 돼요? 소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이미지가 더 중요하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원본 백업해 두셨어요? 린샤오는 소콘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왜 물어보세요? 소콘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요. 제 생각엔 진실은 언젠가 나와야 한다고 봐서요. 검열하라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소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군인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오늘 다친 병사 봤어요. 아까 카메라 앞에서 웃던 애요. 그의 다리 심각해요. 린샤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콘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님, 내일 아침 검열 때 저는 제 일을 할 거예요. 문제 장면 삭제 요청할 거고요. 근데요? USB나 백업 카드까지는 확인 안 할 거예요. 린샤오는 소콘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소콘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잘 자요, 기자님. 내일 아침 9시에 뵙죠. 소콘이 사라지고 린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좌우의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잘못하면 내 경력도 끝이야. 린샤오는 백업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본 전체 MP4 파일을 복사했어요. 복사가 완료되자 USB를 빼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남은 원본 파일을 쓰레기통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삭제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린샤오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상병 후송 트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숨긴 그 USB가 곧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소피아가 식당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천막 뒤쪽의 트럭들이요. 린샤오가 창밖을 봤습니다. 천막 뒤편에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게 뭔데요? 소피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공습 때 다친 병사들이요. 지금 푸놈펜 병원으로 후송 대기 중이에요. 린샤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친 병사들이요? 근데 소콘 대위는 피해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요. 소피아가 린샤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자님, 여기선 보고서가 아니라 시체가 먼저 나와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죽어요. 린샤오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피아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가족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린샤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에요. 2년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됐어요. 캄보디아 스캠 단지로요. 린샤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캠 단지요? 그거 기사로 봤어요. GDP의 27%가. 소피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 나라 경제가 범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화난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계속 납치당하니까요. 린샤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사진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살아 돌아왔어요.
한국 경찰이 직접 들어와서 구출해줬거든요. 한국 경찰이요? 네. 몇 달 전에 대규모 작전했어요. 스캠 조직 소탕하고 인질들 구출했죠. 그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국경 분쟁 때문이 아니에요. 범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범죄를 방치했고 태국이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린샤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피아가 린샤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기자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영상 찍으시는 건 좋아요. 근데 원본은 남겨주세요. 편집하기 전 그대로요. 왜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무기가 정말 작동했는지, 웃음이 진짜였는지. 린샤오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자님은 뭘 위해 여기 오셨어요? 승리를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고요? 린샤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은 승리를 찍으러 왔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흔들렸어요. 소피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또 공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알 거예요. 웃음과 비명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소피아가 나가고 린샤오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병사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막 뒤 트럭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린샤오는 카메라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원 메모리 카드를 하나 더 꺼냈어요. 원본을 남긴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내린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중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오후 2시 캠프에 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공습 경보. 대규모 공습. 병사들이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빨랐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소콘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전투기 몇 대야? 6대입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린샤오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은 눌렀어요. 레이더 가동. 하지만 레이더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호가 불안정해요. 화면이 깜빡거려요. 소콘이 레이더 차량으로 뛰어갔어요. 어제 점검했잖아. 모르겠어요. 자꾸 끊겨요.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단 발사. 발사해.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때 레이더 병사가 절규했습니다. 완전히 꺼졌어요. 화면 먹통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관으로 쏴. 병사들이 대공포를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 마구 쏘았죠. 휘잉 마이너스. 전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퍽퍽, 퍽퍽, 퍽퍽.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린샤오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로요. 하지만 녹화는 멈추지 않았죠. 쾅!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폭발이 멎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린샤오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캠프가 난장판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참호 근처에 병사 여러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환호하던 얼굴들이었어요. 소피아가 린샤오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흘렀어요. 기자님, 이게...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지켜준다고요? 중국 무기가... 린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콘이 레이더 차량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죠. 5분 동안 완전히 먹통이었어. 한 병장이 소콘에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중국 무기가 최고라며요. 소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장이 무너지며 울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린샤오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 없었거든요. 소피아가 린샤오 손을 잡았습니다. 제 친척이에요. 저기 쓰러진 사람. 린샤오는 소피아를 봤어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캠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푸놈펜 호텔. 린샤오는 캠프를 떠나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문을 닫자마자 린샤오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두 폴더를 열었습니다. 승리 최종, MP4, 원본 전체, MP4. 린샤오는 먼저 승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병사들이 웃고 있었어요. 중국 무기 최고.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가고 환호 소리가 터졌죠. 린샤오는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웃고 있는 한 병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이 병사, 오늘 쓰러졌어. 린샤오는 원본 영상을 열었습니다.
같은 병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땅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린샤오는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 웃는 얼굴. 우린 안전해요. 오른쪽 쓰러진 몸. 린샤오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멍이었죠. 선임님, 영상 받았어요? 린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어요. 자오 실장님이 기다리세요. 승리 영상 빨리 보내달래요. 린샤오는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원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소피아가 울부짖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켜준다고요? 린샤오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병장이 무너지며 우는 장면. 거짓말이었어요? 린샤오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 재생할 때 린샤오는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토했어요. 변기에 매달린 채 린샤오는 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전시회에서 한국 직원이 말했죠. 저희 기술은 좀 복잡해서. 그때 린샤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죠. 하지만 지금 증명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린샤오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기자야? 선전원이야?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왕멍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선임님, 자오 실장님 화내세요. 린샤오는 승리 최종. MP4를 클릭했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이거 보내면 끝이야.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원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나왔어요. 원본은 남겨주세요.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린샤오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내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어. 린샤오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7년이 진실이 아니라 복수였다는 걸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 푸놈펜 야경을 보며 왕멍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영상 못 보내겠어. 왕멍의 답장. 선임님, 무슨 일이에요? 린샤오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3일 후, 베이징 수도공항. 린샤오가 돌아왔습니다. 왕멍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임님, 자오 실장님이 알아. CCTV 본사로 향하며 왕멍이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뭘 보신 거예요? 린샤오는 창밖을 봤어요. 진실을. 본사에 도착하자 자오준하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샤오, 내 사무실로. 문이 닫히자 자오가 책상을 쳤어요. 왜 영상을 안 보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15년 경력이야.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줘야 할 것만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 일이야. 그게 맞는 건가요? 자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리 일은 질서를 지키는 거야. 린샤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일은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자오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일 생방송 나가. 중국 무기의 승리로. 대본은 내가 짤게. 하지만 린샤오,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넌 끝이야. 다음 날 저녁 생방송 3시간 전. 린샤오는 분장실에서 대본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전선 리포트 중국 무기의 압도적 승리. 린샤오는 대본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 중국 무기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진실입니다. 린샤오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왕멍이 깜짝 놀랐어요. 선임님, 린샤오는 새 종이를 꺼내 펜으로 썼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건 승리가 아니라 오작동이었습니다. 왕멍이 린샤오 손을 잡았습니다. 선임님, 제발. 린샤오는 왕멍을 보며 웃었어요. 왕멍아, 기억나? 내가 했던 말. 진짜 강한 건 숨길 게 없을 때 나온다고. 왕멍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린샤오는 USB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원본이야. 선임님, 괜찮아.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오후 8시 CCTV 메인 스튜디오. 생방송 5분 전이었습니다. 린샤오는 앵커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든 대본이 땀에 젖었죠. 컨트롤룸에서 자오준하오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 전, 린샤오는 대본을 펼쳤어요. 자오가 쓴 문장들. 중국 무기의 압도적 승리.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린샤오가 쓴 문장. 승리가 아니라 오작동이었습니다. 3분 전, 자오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린샤오, 대본대로만 해. 절대 즉흥 발언하지 마. 린샤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분 전, 앵커가 린샤오 옆에 앉았습니다. 린샤오 선배, 긴장하셨어요? 응, 괜찮아. 30초 전,
카메라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10, 9, 8. 린샤오는 눈을 감았어요. 캄보디아가 떠올랐습니다. 웃던 병사들, 쓰러진 몸, 소피아의 눈물. 3, 2, 1, 큐. 생방송 시작.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현장을 취재한 린샤오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린샤오에게 향했어요. 린샤오 기자님,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린샤오는 대본을 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대로 읽었어요. 중국 무기의 성능은 어땠습니까? 대본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태국군 공습을 완벽하게 격퇴했습니다. 린샤오는 대본을 읽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앵커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컨트롤룸에서 자오가 외쳤어요. 린샤오, 빨리! 하지만 린샤오는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 무기의 성능은? 린샤오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서 제가 본 건. 자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린샤오, 멈춰. 린샤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승리가 아니라 전국 시청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작동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레이더가 꺼졌습니다. 교신이 끊겼고 공백이 있었습니다. 왕멍이 USB를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사들은 카메라 앞에선 웃었지만 밤엔 떨고 있었습니다. 자오가 소리쳤어요. 신호 끊어. 지금. 린샤오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전환됐죠. 하지만 늦었어요. 10초가 전국에 퍼진 뒤였으니까요. 자오가 달려내려왔습니다. 린샤오, 너 끝났어. 린샤오는 마이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왕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임님, 린샤오는 왕멍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숨길 게 없어.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린샤오 기자 폭로. 생방송 10초 충격. SNS에서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린샤오는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왕멍이 속삭였어요. 영상 이미 퍼졌어요. 숨길 수 없어요. 린샤오는 웃었습니다. 밤, 비공식 노트북을 켰어요. 12월 국경 전선 원본 기록. 소피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군가 살았어요. 당신이 말해서. 린샤오는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국가의 자부심이 진짜라면 진실을 견뎌야 한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2025년 12월 캄보디아 국경. 나는 거기서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봤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것.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회 TV였습니다.